자,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뵐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일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해야 되겠네요. 온라인 클래스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미 우리가 했던 부분들은 다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했던 분자 구조와 그다음에 분자의 극성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쪽 부분을 다 정리를 하셔야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웠던 부분이지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시험 범위는 3단원이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앞에서 배웠던 1, 2단원은 약 한 30% 미만, 그다음에 3단원에서 거의 7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이 온라인 클래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수업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 지나고 나서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분자 구조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천천히 수업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란 무엇이냐라는 하는 것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이란 분자에서 중심 원자의 전자쌍들은 정전기적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이죠. 그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분자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원자의 전자쌍들은 왜 정전기적 반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전자쌍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쌍과 전자쌍들끼리 서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얘들은 서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전자쌍 반발 이론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색깔의 공 모양의 과자나 공, 우리 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공 같은 것도 있죠. 이쑤시개, 각도기 등을 준비해서 분자 구조를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릴륨, 붕소, 그리고 탄소. 그래서 수소와 베릴륨, 그다음에 삼염화 붕소, 메테인을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 봅니다. 자, BH2의 분자 구조는 바로 베릴륨을 중심에 놓고 수소가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는 거죠. BCl3는 붕소를 중심으로 염소가 3개, CH4는 탄소를 중심으로 4개가 붙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은 없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바탕으로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여 분자 구조를 예측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2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미리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베릴륨, 그리고 수소, 베릴륨이 이족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최외곽 전자가 2개뿐이다. 바로 직선적인 모습. BCl3는 삼각평면형, CH4는 삼연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 모양의 과자와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예측한 분자 구조를 모형으로 만들어 보고요. 공 모양의 과자는 원자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자 사이에 결합을 이쑤시개로 취급을 하고요. 원자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이 서로 다른 공 모양의 과자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전자쌍 반발 이론을 가장 만족하는 모형을 선택하여 결합각을 확인해 보자 라고 했는데, 자, 결합각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BH2는 180도 직선형이죠. BCl3는 삼각평면형 120도, CH4는 109.5도의 정사면체의 각을 가지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만들었던 BH2나 BCl3나 CH4가 결합각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각도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결합각과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분자들의 결합각이 확실히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자, 이 중에서 구성 원자들이 모두 같은 평면에 있는 분자는 어떤 것인가? 같은 평면, 이 평면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선이나 구분형 같은 경우는 평면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어떤 탑 모양으로 돼버리면 입체가 되기 때문에 평면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BH2는 직선형이죠. BCl3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평면형으로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전자쌍 반발 이론의 모습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공유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전자쌍의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자쌍의 배치, 일단 두 개의 그런 전자쌍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으면 이 직선적인 모습으로 이 전자쌍이 서로 180도 각을 가지고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쌍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삼각평면형으로 120도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쌍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공간상에서 109.5도의 각을 가지고 사면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쌍이 몇 쌍이냐, 이 전자쌍의 모양에 따라서 분자의 전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일단 두 쌍, 세 쌍, 네 쌍에 대한 그런 이제 전자쌍의 모습에 따른 전자쌍의 배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면 그 분자는 선형이 되고요. 결합각은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BH2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없이 공유만 이렇게 두 쌍이 있게 되면 결국 180도의 직선형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면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 되고 그 모양, 그 각도는 120도 각도가 됩니다. 자, BCl3와 같은 경우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래서 120도가 갖는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게 아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는 분자의 모습은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과연 분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서로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은 존재를 해요. 단지 차이가 생기는 건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보다는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쌍이 똑같이 존재하더라도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적다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반발력이 적다는 건 결합각이 좀 적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반발력이 크다는 건 그 각이 크게 나타나는 뜻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자들,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자들의 결합각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4는 앞에서 배웠죠. 무슨 구조였습니까? 바로 정사면체 구조였습니다. 정사면체 구조에 있고, 얘는 공유전자쌍만 4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암모니아는 삼각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공유가 3쌍, 비공유가 1쌍이 있습니다. 물은 구분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공유가 2쌍, 비공유가 2쌍이 있습니다. 얘들의 루이스 구조와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한 분자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4, NH3, H2O의 루이스 구조식, 즉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려보고, 그리고 분자 구조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CH4하고 NH3하고 H2O의 분자 구조,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CH4는 4쌍의 공유, 비공유는 없죠. 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1쌍이 있습니다. 3쌍의 공유, 비공유 1쌍. 여기는 비공유가 2쌍이 있습니다. 공유 2쌍, 비공유 2쌍. 근데 이 비공유가 있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들보다 비공유를 하고 있는 것들 사이에 반발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결합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CH4 같은 경우는 결합각이 전부 다 동등합니다. 왜? 반발력이 동등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동등하면 결합각도 동등하다는 거죠. 반발력이 똑같으면 결합값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NH3나 H2O 같은 경우에는 이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보다는 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더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공유와 공유보다는 공유와 공유와 반발력이 더 적은 그런 상태가 되죠. 여기에서는 비공유보다는 비공유 공유가 더 적고, 비공유 공유보다 공유 공유가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표현한다면 알파가 가장 크고 베타, 감마의 순서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분자들의 결합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CH4하고 NH3하고 H2O 중에서 결합각이 가장 큰 분자와 가장 작은 분자는 누구일 것이냐. 이때 전자쌍의 종류에 따른 반발력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합각이 가장 큰 건 CH4죠. 109.5도의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각이 가장 작은 건 여러분이 알고 있죠? 물 분자 104.5도의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의 4개인 분자, 즉 CH4나 NH3나 H2O 이런 것들은 중심 원자가 갖는 전자쌍의 수는 4개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다르죠. 그래서 분자 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4개의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으로만 존재하는 CH4는 정사면체 구조고요. 다음에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NH3는 삼각뿔, 2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물은 구분형 구조입니다. 얘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CH4,
정사면체 구조고요. 그다음에 NH3 비공유가 한 쌍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삼각뿔. 물은 비공유가 두 쌍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두 쌍이 있겠죠? 그래서 구분형이 됩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삼각뿔 구분형, 뭐 이와 같은 모습의 분자가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들의 결합각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공유 전자쌍의 결합각이 적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자들의 결합각이 서로 다른 까닭은 CH4와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자가 4개의 공유 전자쌍만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109.5도가 되죠. 하지만 암모니아나 물은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합각은 109.5도보다 더 작은 상태. 자, 암모니아는 우리가 107도라고 알고 있고요. 물은 104.5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와 염화수소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암모니아, 염화수소, 그래서 염화암모늄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암모늄 이온과 염화 이온이 생기게 되는데, 암모니아에 있어서의 바로 수소, 질소, 수소의 결합각과 염화 암모늄의 암모늄 이온이 갖는 수소, 질소, 수소 사이의 이 결합각을 우리가 변화를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결합각은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암모니아는 이렇게 있고 비공유가 한 쌍이 있죠. 그래서 이 결합각이 현재 107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암모늄 이온이 되면 바로 수소가 4개가 붙어있는 이온 상태가 되고 전부 다 공유가 되잖아요. 비공유가 없어요. 그러면 메테인처럼 109.5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결합각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각이 커질 것이다. 암모니아는 삼각뿔 구조이지만 암모늄 이온은 정사면체 구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중결합을 가진 분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다중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인데요. 다중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하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단일결합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한 개의 공유결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분자 구조를 따질 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중결합이 있든 삼중결합이 있든 그저 단일결합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갖고 있는 분자들을 알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건 아마도 이산화탄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뭐가 있어요? HCN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바로 이제 HCN의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산화탄소하고 HCN은 분자 구조가 직선형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 2개 양쪽에 가지고 있고요. HCN은 이렇게 이제 단일결합과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탄소 원자인 상태에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그냥 단일 결합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방향으로는 한 방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탄소를 중심으로 두 방향으로 결합이 돼 있다. 그러므로 둘 다 180도 각을 가지고 있는 직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알데하이드를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고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 구조를 예측하여 그려보자. 자, 폼알데하이드 HCHO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루이스 구조를 그려봐야 되는데 HCHO 바로 C하고 H 사이의 단일 결합, 산소의 이중 결합. 물론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루이스 전자 점식 나타낸 거고요. 요건 이제 구조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구조식으로 그릴 때 이와 같이 비공유 전자쌍을 함께 표현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죠. 이 HCHO의 전자쌍의 숫자, 이 중심 원자인 탄소에는 전자쌍이 4쌍이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없죠. 그래서 전체 전자쌍이 4쌍, 비공유 없고요. 그 모습은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4쌍이 결합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모양이 될까요? 몇 방향? 3방향. 그래서 삼각 평면 삼각형, 각은 몇 도? 120도. 이렇게 이제 되어질 것 같습니다.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수가 얼마냐? 전체 전자쌍이 2쌍인데 공유가 2쌍이다. 그러면 분자 구조는 무슨 모양? 직선형이죠. 전체가 3쌍인데 공유한 3쌍이다. 비공유는 없다. 그러면 분자 모양은 3방향으로 뻗어갔으니까 삼각평면. 전체가 4쌍인데 공유만 4쌍이 있다. 비공유는 없다. 그러면 4방향으로 뻗으니까 사면체. 3쌍에 1쌍에 비공유가 있다. 이렇게 삼각뿔. 2쌍에 2쌍이다. 이렇게 구분형이 될 거다. 그래서 선형,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삼각뿔, 구분형과 같은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면 이렇게 분자 구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냐,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냐. 자,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의 구조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세트산의 루이스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아세트산의 화학식이 뭐예요? CH3, COOH죠. 이 CH3COH 상태에서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제 탄소에 이렇게 수소 3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에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또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구조식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산소는 공유 둘에 비공유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물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탄소는 3방향으로 뻗어 있잖아요. 삼각 평면형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탄소는 4방향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삼면체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세탄의 분자 구조를 결합각을 고려해서 그린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탄소는 4방향으로 그려져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탄소는 3방향으로 그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산소는 2방향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이런 모습. 약 109.5도의 각을 갖는 사면체 모양, 이거 사면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0도의 각을 갖는 삼각 평면 모양, 그 다음에 약 104.5도에 가까운 이렇게 구분형의 모양,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9.5도도 존재하고요, 120도도 존재하고요, 104.5도도 존재하는 그런 실제 분자의 모양에 가까운 구조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전자쌍 반발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꼭 좀 다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에 대한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알다시피 분자의 모양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유가 바로 분자의 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분자의 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자의 모양을 공부했으니까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를 잘 하시면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 또 그 극성과 무극성에 따른 분자의 특성, 성질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분자 구조에 관한 부분 중에서 분자의 성질을 이제 보겠고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어떤 차이점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분자의 모양을 토대로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다는 거 아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